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관측 이래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등의 국외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공동 대응 강화를 위해 이번 미세먼지 분석 결과를 중국 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확산이 우려됐던 구제역이 지난달 31일 이후로 추가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추가 확산의 최대 고비인 만큼 오늘 전국의 도축장은 일제히 소독에 나섭니다. 국내 연구진이 원하는 조직만 정교하게 없앨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칼로 도려내듯 정교한 제거가 가능하고 수술 전 결과 예측도 가능해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목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 초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지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의 초미세먼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데다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며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북부와 동부, 남부 지역, 충남 북부와 전북 부안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영하 10도의 막바지 한파가 찾아오며 미세먼지가 당분간 주춤하겠습니다. 국내에 불어닥친 고농도 미세먼지를 두고 중국 영향이 크다 아니다 한중 두 나라가 논란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중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절대적으로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황선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12일은 하루 평균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고 14일 경기 북부 지역은 2015년 관측 이후 전국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기 정체로 1차 유입된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분석 결과 지난달 사례의 경우 국외 영향이 최고 82%, 전국 평균은 75%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미세먼지 최고 농도는 백령도가 수도권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질산염과 황산염 증가 폭도 백령도가 내륙보다 더 커 국외 유입이 뚜렷한 특성을 보여줬습니다. 농도가 갑자기 증가를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현상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 요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은 당시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 더욱 뚜렷합니다. 중국 미세먼지는 지난달 10일 징진시 주변에서 나빠지기 시작해 14일까지 지속하다가 15일 이후 해소됐습니다. 이동 시간을 감안하면 하루 차이로 우리나라와 발생 시기가 일치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공동 대응 강화를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중국 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4만3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요즘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성능이 좋은 마스크를 쓰는 게 무조건 능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할지 최소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성능을 정부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입자 차단 비율을 나타내는 KF 수치가 80부터 99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보건용 마스크를 쓰면 숨쉬기가 힘들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꽉 조여야지 좀 효과가 있는데 꽉 조이게 되면 너무 밀착이 돼서 호흡하는데 좀 불편한 게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숨을 쉬면은 입김이 서려가지고 좀 약간 축축한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마스크 성능이 뛰어날수록 미세먼지와 함께 공기도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오랜 시간 착용하면 몸속에 이산화탄소가 쌓여 고이산화탄소증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인 KF 수치가 낮은 마스크를 선택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80 이상이면 미세먼지를 차단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정전기 필터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마스크를 썼을 때 그 섬유보다 작은, 섬유의 사이즈보다 훨씬 더 작은 미세먼지도 정전기 필터로 인해서 걸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5배 작은 초미세먼지도 KF80 마스크를 쓰면 대부분 차단됩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종류별로 착용해보고 개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 마스크 종류를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마스크 착용 후 두통이 발생하거나 호흡이 힘들어지면 즉시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들은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확산이 우려됐던 구제역이 지난달 31일 이후 엿새째 발생이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추가 확산의 최대 고비라고 보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구제역이 엿새째 잠잠합니다. 설 연휴 이동에 따른 확산 우려가 컸는데 지난달 31일 이후 추가 발병 소식이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구제역 확산 여부의 최대 고비라고 보고 막판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대 14일에 달하는 잠복기, 예방접종 후 4, 5일 뒤에야 형성되는 구제역 백신 항체 기간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7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전국 포유류 도축장 73곳을 소독할 예정입니다. 각 시군의 소독 전담관도 보내 진입로와 계류장, 차량에 대한 소독 상황을 감독합니다. 전국 우제류 농장도 모두 소독하고 소, 돼지의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함에 따라 줄어든 비축 물량은 오는 15일까지 260만 두분 수입한 뒤 이달 말까지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축산 관계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복귀할 경우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며 가축이 의심 증상을 보이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치거나 병을 앓다가 생기는 만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자연 살해세포가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손상된 말초신경을 제거하는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자연 살해세포는 손상된 세포에 많이 형성되는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손상세포를 찾아내고 손상세포의 구멍을 내 결국 완전히 제거합니다. 연구진은 자연 살해세포를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면 손상세포가 제거된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생기면서 만성 통증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이종호 키스트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이 박사는 중저온에서 작동하는 프로톤 세라믹 연료전지의 고성능화에 성공해 경제성을 상용화 가능 수준으로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월 1명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합니다. 외과적인 수술 없이도 원하는 조직만 골라 정교하게 없앨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존 초음파의 한계를 보완한 건데 칼로 도려내듯 물리적인 제거가 가능해 다양한 종양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자궁근종으로 수술대에 오른 환자. 외과적인 수술 대신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을 치료합니다. 강력한 초음파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 종양 조직을 태워 없애는 겁니다. 일반 수술보다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르지만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자궁근종이나 수전증 치료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기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열을 발생시키는 기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온도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열 확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치료 영역을 정확하게 저희가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열 대신 기포를 이용한 초음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초음파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고강도 초음파로 초점 부위를 순식간에 끓게 한 뒤 여기서 발생한 수증기의 기포로 조직을 제거하는 겁니다. 기포가 움직이면서 마치 칼로 도려내듯 조직을 파괴해
원하는 부위만 정교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원리를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 원하는 조직의 종류에 따라 초음파의 온도와 압력 등을 조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음양 기포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연조직을 충분하게 파괴시킬 수 있도록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반면에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결합 조직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의 강성보다는 낮은 그러한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원하는 타입의 세포를 선택을 해서 제거할 수 있는. 연구팀은 이 모델을 이용하면 수술 전의 초음파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종양의 종류나 위치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신문을 이용하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하는 비율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 5일 이상 신문을 이용하는 비율은 4.2%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TV, 라디오, PC 등 전체 매체 가운데 최저치입니다. 반면 스마트폰을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2017년 81.4%에서 2018년 84.6%로 높아졌고 PC나 노트북도 26.6%에서 28.2%로 상승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행태는 신문 잡지 기사 검색이 67.6%로 가장 많았고 음악 재생과 게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 논란 속에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은 65.9%로 지난 1981년 56.3%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이용률이 떨어진 이유는 콘크리트에 생긴 틈과 철판 부식 등의 문제가 여러 원전에서 발견돼 정비에 들어가면서 가동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는 전국의 원전의 정비 일수가 크게 줄어 원전 이용률도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올해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 50년이 되는 해인데요. 반세기 전 미국이 발을 내디뎠던 달은 전 세계적인 우주 경쟁의 각축장이 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달 탐사 경쟁의 첫 신호는 중국이 쏘아올렸습니다. 연초 달의 뒷면에 착륙한 창어 4호는 달의 뒷면을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달에서 목화싹을 틔우는 실험을 진행해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开了一个很好的好头，我们现在正在建设航天强国，我想这是我们建设航天强国的重要的标志性事件。 중국은 올해 말 창호 5를 발사해 달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지구에 가져올 계획입니다. 인도는 오는 4월 말까지 달 탐사선 찬드레안 2호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찬드레안 2호는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후 2022년 달에 우주인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은 타임캡슐을 실은 착륙선을 이달 중 달을 향해 발사합니다. 타임캡슐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과 국가 등을 담은 디지털 파일이 담겼습니다. So we are going to be leaving a wonderful piece of memorabilia on the moon. Who knows, maybe in 50 or 500 or 5,000 years, someone else from somewhere else will come by and put them out and manage to read them and say, wow, this is great. 이외에도 구글의 달 착륙 공모에 참여했던 미국의 문 익스프레스 등이 올해 안에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시험용 달 궤도선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이후 2030년 우리 기술로 만든 로켓을 통해 달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구소련과 미국, 중국 외에는 없습니다. 반세기 만에 불붙은 달 탐사 경쟁에서 누가 먼저 달 착륙에 성공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스마트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 하우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제로 에너지 주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 시간에는 제로에너지 주택을 연구 중인 조동우 박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